그래서 뭐 은행 업무를 하든 무슨 업무를 하든 경찰을 만났을 때 뭐 자기 신분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해요. 그만큼 운전면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꼭 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만한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빠레를 개면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그 운전하고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살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눈탱이를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다가 정작 이제 드려야 할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은 그 운전면허 따는 방법, 그 운전면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리긴 하는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도 잘 이제 안 돼 있고, 아이들 픽업할 때나 아이들 학교 뭐 데려다 줄 때도 마찬가지고,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장 보러 간다고 해서 우버 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자전거 타고 이제 가기도 좀 힘든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살려면 운전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청소년들도 17, 18 아이들도 이제 운전을 하고 학교에 가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꼭 따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오시면, 그 국제면허를 가지고 아마 FTA 체결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 과거에 FTA 체결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비자도 훨씬 수월하게 해결됐었고, 이제 관련된 거기도 하나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그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뭐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 뭐 로드 트립 이런 거 해도 되고, 뭐 여행 오셔가지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하시면 그렇게 운전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행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이제 유학생이 됐든 간에, 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던 간에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한국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한국에는 이제 뭐 소셜 넘버라고, 미국에는 이제 소셜 넘버라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라고 하면 그린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증 비슷하긴 한 건데, 그걸 이제 신분으로 대신하기도 해요. 그게 없다면 여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미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린카드를 주면 그게 그린카드인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신분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도, 한 번은 제 와이프랑 술집 겸 레스토랑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몇 시 이후에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분증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여권도 없어 해가지고 제 그린카드를 보여줬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생년월일이 다 확인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게 믿을 수가 없대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그 그린카드를 보여줘도 이게 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이걸로 신분이 확인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하고 저거 참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우리 운전면허증 가지고 이걸 신분을 대체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 업무를 하든 무슨 업무를 하든 경찰을 만났을 때 뭐 자기 신분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해요. 그만큼 운전면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꼭 따야 합니다. 그 운전면허증 가지고 신분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걸로 다 대체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게 어렵냐, 쉽냐? 제 한국 기준으로는 봤을 때는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거에는 뭐 이제 마킹도 하고 이랬다는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이제 딱딱딱딱 클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마다 이제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운전면허증을 좀 딴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 아마 미국은 제도가 생각보다 빨리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한국어로 된 시험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뭐 한국어로도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마 스페인어, 영어 이렇게 돼 있을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많으신 곳들은. 하지만 대다수가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은데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한번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제 그 전에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책자 조그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냥 그 문제들을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제 예로 들어놓은 문제들이나 과거에 나왔던 시험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업로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서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대충 요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냥 익숙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작 시험 보러 가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대충 요렇게 이제 한국처럼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뭐냐면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놓고 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아니면 멈췄다 가야 한다. 아니면 그냥 가야 한다. 막 이런 식인 거니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경찰, 뭐 소방차가 뭐 사이렌이 울렸을 때 멈춰야 한다. 어쩌야 한다. 뭐 그리고 뭐 점선이 있을 때, 솔리드 선이 있을 때 뭐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이제 한국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한국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대충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이게 영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꼭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익숙해지시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간 다음에 문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딱 찍으면 맞았다 틀렸다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러고 나서 시험을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 시험을 바로 또 내일인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떨어지면 내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모레 볼 수도 있고. 그럼 모레 보면 또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나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번을 했는데 2번이 틀린 문제였어. 그러면 2번은 제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보아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고 또 두 번째 떨어지더라도 세 번째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1번 해가지고 내가 1번이 틀린 거면 2, 3, 4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2번에 아니면 3, 4번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합격이 60점인가 70점인가 그게 좀 긴가민가 하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합격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국은 제가 과거에도 시험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공부를 안 하면 거기는 합격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책학원 사가지고 문제도 막 풀어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보다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한국에서 시험도 봤었고 미국도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영어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정말 쉽게 딸 거예요. 그리고 영어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더라도 외우세요. 그냥 답을. 이거 틀렸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여기가 주차할 때 이건 1m 안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m 내가 체크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2m, 3m, 4m라고 하면 2m 또 틀렸어. 그러면 3, 4m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제 훨씬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기를 내가 우선 합격을 했다. 그럼 필기를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또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근데 미국은 이게 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리조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 시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합격하고 나면 바로 도로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도로주행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코스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냥 도로주행하고 비슷해요. 한국에. 그러니까 코스 따로 도로주행 따로가 아니라 도로주행 안에 다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긴 한데 그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한국에서 운전을 하셨던 분이라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다고 해서 미국도 학원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원래부터 운전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나는 운전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가족들끼리 원래 운전 가르쳐준다고 하면 막 쌈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도로주행을 하나 알려준다고 하면 이제 안 배우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좀 이제 운전하는 것만 좀 배우시고 또 학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도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기계치기도 하고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합격할 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냐면요. 한국에서도 도로주행을 할 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코스로 가는지 중간중간에 신호등을 어디서 서야 하고 어디서 출발해야 하고 이 거리에는 속도가 35인지 45인지 40km인지 50km인지 이런 구간을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놓고 나서 그 구간을 가다 보면 여기서 차선 변경하고 기다리고 쓰고 또 섰다가 또 출발해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와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그 경찰 아저씨인가 거기 아무튼 공무원분이시가 그분 이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데 그분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서야 할 때 못 쓰고 출발해야 하는데 잘 출발도 못 하고 이러면 조금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 코스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원이 아니라 시험 본 데로 가보면 이게 딱 보면 어디로 간다는 게 쫙 보여요. 그 시험 보는 차량이 있는데 그 시험 보는 차량에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게 보이면 그냥 뒤에서 한번 차를 따라가 보세요. 뒤에서 한번 차를 따라가 봐서 이 차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도착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를 내가 연습을 몇 바퀴 해보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내가 운전을 해서 돌아봐요. 저 차 가보니까 되게 섰다. 그럼 나도 한번 서보고. 출발하네? 출발해보고. 좀 가다가 여기서 또 멈추고. 그게 똑같이 몇 번 반복을 해보면 내가 뻔히 아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냥. 운전면허 시험, 그게 그냥 대중 도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 보고 있는 차량을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길을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연습을 몇 번 해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차를 타고 나서 다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요즘 스틱 없잖아요.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운전해서 내 차로 연습했던 걸 똑같이 연습해서 한 바퀴 삥 돌면 거의 90% 이상은 합격한다고 봅니다. 중간에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이제 운전면허를 쉽게 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구글이나 찾아봐가지고 대충 요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익숙해지시고 한번 떨어져도 괜찮다 생각한 그 마음으로 가셔서 시험을 한번 보시고 1번 체크했는데 문제를 기억을 하세요. 답도 기억하시고 1번 체크했는데 1번이 틀렸다. 그러면 2, 3, 4번이니까 다음날 시험을 볼 때 훨씬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또 돌아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돌아가는 게 뻔하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됐든 친구분이 됐든 같이 차를 타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그 차 따라서 시험 보고 있는 차량 따라서. 그래서 그 코스를 머릿속에 기억을 한 다음에 그 코스를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몇 바퀴 계속 돌아서 연습을 한 다음에 실기를 실제로 시험을 보면 어차피 내가 몇 번 연습했던 곳이라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미국에서는 무조건 운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운전면허를 쉽게 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달라진 거가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하는데 말씀만 드리다가 빨리 다 하나 듣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살만한 비아빠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